조가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5년 1월 20일 오후 6시입니다. 선관위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서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압송했다라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오늘 주한미군이 공식 입장까지 내고 전적으로 거짓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때문에 대체 이게 무슨 나라 망신입니까? 자, 이에 대해서 오늘 선관위는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는데, 자,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한미군 김은총 주한미군 공보관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 기사에 언급된 주한미군에 대한 묘사와 주장은 전적으로 거짓이다. entirely false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완전히 가짜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유지한다는 임무에 전념하고 있다. 대중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주 점잖게 썼는데 한국 언론을 향해서 똑바로 확인하고 보도하라라는 이런 지적입니다. 이게 무슨 나라 망신입니까? 자, 이런 정말 나라 망신과도 같은 가짜 뉴스가 지난 16일부터 아주 온라인상에 대대적으로 퍼졌습니다. 자, 이 음모론으로 먹고 사는 대표적인 매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한 곳이 스카이데일리입니다. 스카이데일리 기사 제목이 저랬습니다. 자, 단독 선거연수원에서 체포된 중국인 99명이 주일 미군 기지로 압송됐다. 자, 저런 어마어마한 가짜 뉴스를 버젓이 내보냈는데, 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계엄 당일, 즉 12월 3일에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과 주한미군이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인 간첩 99명의 신병을 확보했고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압송했다. 자,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아니, 딱 들어도 이건 너무나 황당한 가짜 뉴스죠. 선거연수원에 중국인들이 99명이 대체 왜 있으며, 아니, 이들을 한국도 아니고, 아니, 계엄군이 그러면 계엄을 하는데 미군까지 끌어들였다라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딱 들어도 이건 가짜다라는 걸 분별을 해야죠. 자, 그래서 주한미군까지 끌어들여서 이들을 체포했는데 이걸 또 한국에 두는 게 아니라 주일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로 압송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설 만화 같은 공상인지. 이뿐 아니라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미군의 신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또 부정선거 이 배후에 중국이 있다라는 이 망상 속에서 이 모든 기사가 나온 것이죠. 문제는 아니, 딱 보기만 해도 가짜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정도인데 이걸 음모론 유튜버들 또 윤석열 지지자들이 이 뉴스에 완전히 열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어떤 대단한 어떤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엄을 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부정선거 뭔가 배후, 부정선거 카르텔을 밝혀내기 위해서 이런 계엄을 폈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기만 하면 주한미군이 이걸 드러내기만 하면 모든 것은 해결될 거야. 이런 망상을 가지고 이 기사를 완전히 퍼다 날랐습니다. 문제는 그 음모론 유튜버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이 뉴스를 누가 받았느냐. 윤석열 측 변호인이 이걸 받아서 지난 16일 헌법재판소 2차 변론에서 이 기사를 언급하면서 부정선거에 우리는 중국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믿는다. 이런 발언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변론에서도 이 기사가 언급되었다라는 것. 그러니 이게 얼마나 나라 망신이냐는 것이죠. 문제는 선관위가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즉각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음모론자들 절대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당시 선관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는 선관위 5급 승진자 50명, 그리고 6급 보직자 69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중 공무원 88명,
외부 강사 8명 등 총 96명이 숙박하고 있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아니 99명 중국인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성관이 직원들이 교육받고 있었다라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믿지 않고 완전히 가짜뉴스를 계속 며칠째 퍼다 날랐습니다. 아마 주한미군에서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글쎄 이거 믿을까요? 아마 또 다른 음모론을 저는 또 퍼뜨리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 음모론의 최초 보도 스카이데일리, 문제는 이 음모론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자, 이에 대해서 오늘 중앙일보가 아주 잘 정리를 했는데 저 표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정말 성관이 중국 간첩 99명 체포, 압송, 이런 황당한 가짜뉴스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지난 12월 24일에 자, 시사인에서 이런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12월 3일 성관이 연수원에서 실무자 민간인이 계엄군에 의해서 90여 명이 감금되었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이 있다라고 보도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잘못된 정보였다라고 하면서 정정 보도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시사인이 잘못 보도한 이 내용을 이걸 재료 삼아서 이런 황당무계한 가짜뉴스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그 다음날 이걸 누가 받았느냐. 신인균의 국방TV, 이분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입니다. 이 신인균이 이걸 보도하면서 이상하다. 왜 민간인이 왜 감금되어 있었을까? 그런데 왜 이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을까? 뭔가 이상해. 한국인이 아닐 거야. 여기서 처음으로 중국인이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또 그 다음 26일 날 스카이데일리는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성관이 연수원에서 중국인 해커 부대가 90명이 있었다. 이게 누구냐? 이런 칼럼을 싣고 이걸 또 대표적인 음모론 매체 파이낸스 투데이라는 한 군데 더 있는데 여기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이걸 또 받았습니다. 역시나 대표 음모론자죠. 황교안이 이 칼럼이 사실이라면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릴 일이다. 이러면서 90명 중국인 해커 또는 중국인 간첩이 성관이 있었다. 이들이 체포되었다. 이런 식의 가짜뉴스가 점점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 루트를 따라서 결국 1월 16일자 스카이데일리의 저런 황당무계한 가짜뉴스로 최종 완성이 됩니다. 네, 중국인 간첩 99명을 잡아서 그것도 일본까지 보낸다고요? 여러분, 이런 가짜뉴스가 2020년에도 있었습니다. 2020년 미국에서 트럼프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죠. 이걸 우리나라 음모론자들이 받아가지고는 트럼프도 저렇게 부정선거에 당했다라고 하면서 어떤 가짜뉴스를 가져왔느냐. 당시 미국에서 투개표 시스템을 담당하는 도미니언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도미니언 시스템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사의 미국 특수부대 델타 포스가 이 회사를 급습해서 교전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CIA 요원 출신을 비롯한 5명이 사망했다. 자, 이런 가짜뉴스를 당시 신인균, 공병호TV 이런 데서 그 가짜뉴스를 가져와가지고 완전히 떨어댔습니다. 아니, 한국도 모자라서 미국의 어떤 부정선거까지 퍼다 나르는 이런 황당한 수준이었는데 이들이 똑같이 이번에 이런 가짜뉴스에 또 가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며칠간 이런 가짜뉴스가 정말 활개치면서 여러분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망상의 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들의 망상의 끝이 뭐였습니까? 어제 있었던 서부지법, 완전히 폭도로 변하는 이 광기에 휩싸여서 폭도화되어서 법원을 급습하는 이런 망상의 끝을 보여줬죠. 그래서 음모론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서 오늘 주한미군이 이렇게 정말 이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 아닐까 싶은데 이거 전적으로 거짓이다 라는 이런 입장까지 냈는데 이거 가만둬서는 안 되겠죠. 자, 성관이 이 인터넷 언론사 즉 스카이데일리와 이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해서 선관위가 언론사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이제 시작이죠. 앞으로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이제는 그냥 두면 안 되죠. 이게 지금 법원을 급습하는 이런 일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내고 퍼뜨리고 유포시키는 이런 매체들, 유튜버들 이거 확실하게 이번 기회로 확실하게 그 법적 책임을 묻는 길이 저는 열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정말 황당 가짜뉴스 그 끝은 어디인가? 문제는 여기에 그냥 이거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아마 또 다른 가짜뉴스를 만들겠죠. 감사합니다.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5년 1월 20일 오전 11시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폭도가 되어서 법원을 습격하고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때려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고 차은경 나와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면서 법원 사무실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손에 잡히는 대로 던지고 깨트리고 다 박살냈죠. 여러분 음모론이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평소에도 그들은 분노로 가득 차 있죠. 왜? 선거에서 표를 도둑질 당했다는 망상 속에 사니까. 그들이 보기에 지금 국회는 도둑놈들이 장악한 곳인 거죠. 그러니 그런 도둑을 때려잡기 위해 계엄령을 폈다는 대통령의 메시지에 그토록 열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 부정하는 사법부와 경찰, 언론들은 그들에게 다 한통 속이거나 아니면 썩어 빠진 집단이 되어버리죠. 그러니 이런 망상적 분노가 어제 대통령의 구속과 함께 완전히 광기로 변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법원을 난장판으로 만든 이런 폭도들의 광기는 마치 뭐와 같냐면 아주 종교 집단의 광기와 아주 비슷합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의 광기 또는 테러도 성전, 성스러운 전쟁, 즉 뭔가 거룩한 사명을 띤 전쟁 정도로 여기는 어떤 이슬람 종교 세력, 극단주의자들의 그런 광기와 똑같다라는 거죠. 이처럼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광기가 자행된 날 부정선거 음모론을 또다시 들고 나온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런 날에 바로 백골민전이라는 별명이 붙은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인데, 자, 이분은 2020년 4.15 총선 직후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믿지는 않지만 의혹은 풀어야 한다 라는 식으로 비겁하게 편승하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하는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어제 페이스북에 저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이 다시 살인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 살인까지 나왔는데 이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 당일 공개한 이 자필 편지에서 나온 내용이죠.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어떤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한 살인사건에 비유하는 황당한 논리를 폈는데 그걸 그대로 차용해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페이스북 글 읽으면서 하나하나 좀 반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정말 엉터리 허접한 그리고 거짓으로 가득 찬 내용인데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윤석열 대통령 부정선거 카르텔이 이 비상계엄 선포에 배경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부정선거 증거는 너무나 많다, 선관위 엉터리 시스템이 다 드러났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펴며 있죠. 완전히 거짓 선동인데, 자, 당시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걸 음모론으로 일축해서는 안 된다, 이런 궤변을 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걸 그대로 인용해 와서 누군지 범인을 알 것 같기도 하다라고 김민전 의원은 말하는데, 뭐 중국 또는 북한을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음모론자들은 이 부정선거에 중국이나 북한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뭐 선거연수원에서 중국 간첩 99명이 체포되었다라는 이런 황당한 가짜 뉴스만 내세울 뿐입니다. 아무런 증거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의 망상을 펴냐면 중국이나 북한이 가세한 아주 거대한 국제적인 조직이 있어서 그들이
우리나라 선거에 개입했다. 민주당과 선관위가 결탁하고 이들이 이런 외부 국제적인 조직과 연대하여서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라고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민전 의원 이렇게 말합니다. 윤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일도 없는데 이 엄청난 침묵의 카르텔을 깨기 위해 대통령직까지 걸었다. 아주 슬퍼하고 있는데 대통령을 아주 불의에 맞서다 핍박당하는 아주 투사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본격적으로 얘기하는데 대부분이 거짓말. 자, 이분 이렇게 말합니다. 120여 곳에서 선거 무효 소송이 있었지만 선거 무효와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재검표가 기각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걸 그 법원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판결은 판사들이 중앙선관위장을 포함한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는 곧 사법부의 책임이라는 생각에 따라 나왔을 것이다. 자, 다 지금 법원이 썩어서 그런 거야.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니,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재검표가 기각됐다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에 국회에 그 소위 백골단, 네, 이런 청년단을 끌어들여서 굉장히 논란이 됐죠.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는 백골단이 뭔지 몰랐다라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철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기자회견 이미 다 해놓고 다 엎질러진 물인데 뭘 이제 와서 철회하느냐. 그러니까 철회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도, 그러니까 이분은 단어 선택을 좀 상황에 맞게 잘 못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재검표가 기각됐다. 재검표가 아니라 그 선거 무효 소송이 기각된 거죠. 왜? 아무런 부정선거의 증거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자, 당시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2020년 총선 그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 선거 무효 소송, 네, 대법원이 최종 판결했죠. 부정선거 아니다. 네, 어떤 것도 부정선거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재검표 당연히 다 이루어졌잖아요. 당시 그 2022년에 그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 그 판결이 나오기까지 재검표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투표지 하나하나 다 감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 원고 측, 민경욱 측이 요청한 그 감정인 중에 한 명을 감정인으로 선정해서 투표지 하나하나 현미경까지 보면서 현미경으로 다 투표지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검표 또 투표지에 대한 감정까지 다 진행된 결과 소송 기각이었는데 무슨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재검표가 기각됐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인지 이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고 거짓말이죠. 자, 그래서 당시 재검표를 통해서 민경욱 후보가 한 300표 정도 더 얻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당락에 영향을 주진 못했죠. 경찰 수사도 여러 건 진행되었지만 모두 무혐의 또는 불송치 결론이었습니다. 아니, 소송만 해도 126건이 넘게 진행이 됐고 경찰 수사 이런 잡다한 거 다 포함하면 200건이 넘는 소송, 경찰 수사 다 진행이 됐는데 뭐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인지 이건 완전히 현실 부정이죠. 자, 김민전 의원 또 이런 주장을 펴는데 2023년 7월 국정원의 선관위에 대한 보안 시스템 점검 결과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시스템이 너무 허술하더라.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주장 그대로 되풀이하는데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국정원의 당시의 보안 점검 자체가 완전히 엉터리였습니다. 처음에 선관위 몰래 해킹을 시도했으나 뚫지 못했죠. 왜? 24시간 돌아가던 선관위의 보안 관제 시스템에 딱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방화벽을 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성공하지 못한 국정원이 이러면 우리가 시스템 점검을 못하니까 좀 보안 벽을 풀어달라라고 해서 보안 단계를 굉장히 허술하게 낮춘 다음에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다 뚫리고 들어가서 해킹도 했겠고 다 조작도 가능했겠죠. 그게 무슨 제대로 된 점검입니까? 그런데 이런 허술한 결과 발표를 가지고 지금 계속 다
뚫리더라, 다 뭐 조작이 가능하더라,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완전히 이건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죠. 국회의원이 이러면 됩니까? 자, 그런데 나아가서 이런 주장까지 합니다. 우리의 투개표 시스템은 현장 검증 체계는 거의 부재한 가운데 지나치게 온라인 의존적이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니, 지나치게 온라인 의존적이라고요? 또 이렇게 말하네요. 아무리 서버 관리가 부실해도 현장 투표, 현장 개표 제도이며 현장 개표에서 투표자의 수와 투표 용지의 수 등을 최종 확인하고 이를 중앙선관위 사이트에 그 결과를 각 개표 현장에서 등재하는 구조라면 아무리 해킹을 당해 숫자가 조작된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다. 현장이 가지고 있는 숫자가 원 데이터이고 그 원 데이터에 맞춰 수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아니,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이 이래요. 문제 없다니까요. 이분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데 이분은 투표를 안 해봤나요? 우리나라가 언제 온라인에서 투표하고 개표하고 집계한 적 있습니까? 철저히 공개된 장소에서의 현장 투표, 현장 개표죠. 투표함을 개봉하고 투표지를 분류하고 또 개수하고 확인하고 공표하는 모든 단계에서 사람의 눈과 사람의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개표 시스템이지 절대 전자 시스템이 아닙니다. 아니, 현장 검증 체계가 부재하다고요? 자, 작년 22대 총선에서 수작업으로 그 투표지를 다시 세워보는 단계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추가하기 이전에도 2중, 3중으로 사람이 여러 단계를 거쳐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이런 검증 시스템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모론자들이 하도 난리를 치는 바람에 이 단계를 한 번 더 추가했죠. 투표지 분류기를 거친 투표지를 심사 개수기 단계로 넘기죠. 지폐 세는 기계와 비슷하게 생긴 이 심사 개수기에 넣어서 투표지를 일일이 떨어뜨리는데 다 보입니다. 1번 투표지에 2번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그거를 사람이 눈으로 일일이 확인하면서 집계를 합니다. 보조적인 기계, 투표지 분류기와 심사 개수기라는 이런 보조적 기계를 이용하기는 하지만 사람이 투입되어서 확인하는 이런 검증 시스템입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각 당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무효표는 어떻게 처리할지 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끝까지 이거 득표수를 확정을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한 번 더 세어보고 투표수가 맞는지 다 확인을 시켜준 다음에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개표 상황표에 최종 투표수 몇 장, 몇 개, 이거 손으로 다 적습니다. 그 숫자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서 공표를 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모른다면 무책임한 것이고 알면서도 거짓 선동하는 거라면 여기에 대한 책임 김민전 의원 져야 할 겁니다. 자, 김 의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 부정선거의 증거가 많다면 한번 내놓아 보라 라는 요구에 억장이 무너진다. 이상한 투표지, 국정원이 시스템 안정성 문제를 지적했는데 얼마나 더 새로운 증거를 내놓으라는 것이냐. 자, 이렇게 주장하는데 또 음모론자들 늘 하는 레파토리. 이상한 투표지가 나왔어. 이게 부정선거 증거야. 아니, 뭐 일장기 투표지네, 배춘리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이게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주장하는데 대법원에서 이미 정밀한 감정, 또 다각도로 수많은 검증을 거쳐서 이건 그런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정상적인 투표지이지 이게 절대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건 다른 영상에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생각 좀 해보십시오. 아니, 가짜 투표지를 몰래 만들어서 투표함에 몰래 집어넣은 거라면서요. 아니,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러면 부정선거 세력들이 나 가짜요, 이렇게 티를 팍팍 내는 이런 정도의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서 집어넣었다라는 겁니까? 왜? 진짜랑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서 넣어야지.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맞는 좀 일관성이 되게끔 좀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자, 그래서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주장도 역시나 국정원 발표 되풀이. 자, 그래서 이런 부정선거 망상, 음모론이 어제와 같은 폭도를 만들어내고 광기를 만들어내고 사법부 습격이라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근데 김민전 의원 이런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그 폭도들의 난입, 철저한 법적 책임, 처벌받게 해야죠. 여기에 있어서 김민전 의원도 저는 예외일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이런 음모론을 무책임하게 퍼뜨리는 모든 세력, 그게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차례다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